네, 반갑습니다. 프로토 일요일 해외 축구 분석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. 첫 경기는 이제 위트부터 마지막 경기가 해외 축구 마지막이 어디야? 소시죠. 소시까지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위트랑 페이노르트 경기인데 일단 요 첫 번째 경기는 뭐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좀 변수는 좀 있습니다. 이게 이 3.50 무승부가 한번 붙어 들어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. 일단 요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보면은 자, 배출률은 뭐 상당히 뭐 좋지는 않아요. 양쪽 다. 한번 보고 갈까요? 여기 보면은 자, 510번 핸디를 볼까요? 510번 핸디가 3.50 둘이 무랑 햇무랑 쌍수기 때문에 이거는 무도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햇무도 붙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폐해가 작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승의 핵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513번 경기예요. 이건 파르마랑 이제 엠폴리인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역배가 좀 떠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. 보시면 배당 배출률 자체가 역배당이 좀 많이 높아요. 그리고 파르마보다는 이제 엠폴리가 조금 더 낫긴 한데 이제 문제는 양 팀 다 물을 좀 잘 캐내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도 붙어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엠폴리가 승이 떠주고 그리고 514번이 역배가 뜨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렌이 떠줄 걸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, 어, 어느 반을 볼까? 저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오바가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엠폴리 역배, 프렌 한 2대2 정도? 역배로 2대2죠. 2대2 정도 해서 역배 오바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양팀 화력은 썩 좋지는 않아요.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지키는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엠폴리가 이제 첫 골이 들어가면 또 지키기 들어가면 언더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현재 뭐 흐름상으로는 오바는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517번은 이제 레가네스랑 이 셀타인데 이게 뭐 제가 무승부를 뭐 2점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무승부가 조금 더 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셀타가 화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 솔직히 뭐 배당 좀 보정을 하고 싶긴 한데 이건 징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핸디 쪽으로는 1.60 쪽 프렌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프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랑 이제 해클인데, 여기 구간이, 사고가 나올 가망성이 조금 있어요. 지금 트벤테랑 이제 헤라클레스 보면은, 이제 헤라클레스 해배당 움직임이 좀 많이, 해배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, 여기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다. 근데, 배팅할 경기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, 핸디 쪽 보시면은 적중률이, 배출률이 상당히 다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이거는 일단 뭐 배당의 뭐 흐름상 근데 음 해클이 뭐 좋진 않죠. 해클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물을 좀 어느 정도 캐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트벤테가 최근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승부가 조금 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트벤테가 너무 배당을 좀 적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. 최근 흐름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무승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첼시랑 뉴캐슬인데,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, 이건 첼시는 배팅을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직전 경기에서도 첼시가 잡았었고, 그리고 최근 뭐 첼시 흐름이 홈에서 상당히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 좀 찝찝한 거는 이제 유로를 뛰고 온 점, 요 부분이 조금 걸리고요.
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다.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첼시 가보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그거는 뭐 베팅한 거는 주력으로 될 수도 있고. 자, 이제 핸디 쪽으로는 잡는다고 하면 큰 득점 차이로는 좀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잡아도 한 점 차 정도?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정궁이랑 토트넘인데, 토트넘이 잡기는 할 거예요. 일단 근데 이게 토트넘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저는 굳이 베팅할 경기 같진 않아 보이고요. 수정궁은 뭐 얘들이 뭐 잡았어요. 최근에 뭐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아직까지 승이 없죠. 저는 별로 뭐 이렇게 이변 없는 승을 할 것 같고, 뭐 근데 토트넘이 좀 원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큰 점수 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햄부 정도 보는데 이거는 베팅할 경기는 아닐 걸로 보고 있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랑 제노아인데 이건 몇 별 큰 이변 없는 정배 정도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긴다고 하면 마인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몬차랑 이제 베네치아 경기인데,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이거 배당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사고가 많은 배당이에요. 보시면 3.1 역배가 올해 전체 배당률에선 거의 톱이죠. 한번 볼까요? 한번 보자. 310이 올해 총 배출된 게 총 127원이 배출이 되고, 이 배당 보시면은 승보다는 이제 원정에서 배출률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역배당 중 보시면은 여기 3.05 배당, 3.10 배당 이건 따로 뭐 밴드에다가 정리해서 배당표는 올려드렸는데 배당이 이제 역배가 뜨는 배당들은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너무 큰 역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2.85 보시면은 여기 2.85대 8085에서 한 3.20 정도 까지는 역배가 좀 어느 정도 보시면은 떠주는 배당이니까 이 부분은 역배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베네치아가 최근이 아니죠. 뭐 올 시즌 뭐 개막하고 썩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렇다고 배당이 이제 해외 배당 흐름대로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배출률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요거는 베네치아는 접근하실 때 전 개인적으로 프렌 쪽으로 좀 접근하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저는 그래서 이거는 프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50번 경기는 이제 리옹이랑 오셀인데 이제 뭐 리옹 경기 자체는 뭐 큰 역배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오세르가 최근에 조금 뭐 분위기는 좋죠. 저는 그래도 오세르가 홈에서는 좀 치죠. 근데 그래도 리옹이 전 잡아주지 않을까? 리옹 그래도 상당히 강해요.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좀 그랬던 거는 유로 때 배시기도 못 잡나? 한 요 정도는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옹을 좀 주력으로 들고 가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핸디 쪽으로는 리옹이 잡는다면 저는 큰 점수 차는 없을 것 같아요. 전 오세르가 어느 정도 좀 비벼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움이랑 이제 미넨인데, 자, 미넨은 챔스에서 바셀한테 크게 깨지고 왔죠. 근데 어제 보시면 또 바셀이 레알을 원정에서 4대 0으로 박살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바셀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제 뭐 어제 보니까 새벽이죠. 음바페가 다 날려먹고 기회도 날린 것도 엄청 많고.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셀이 훨씬 더 우위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넨이 못해서 진 거는 아니고 바셀이 더 셌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핸디 쪽은 잡는다고 하면 저는 마인 정도 보고 있고
자,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랑 미들스인데, 제가 원래 이부는 분석을 썩 하진 않아요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리그가 이부 리그이기 때문에. 뭐 현재 뭐 흐름은 이제 미들 쪽이 배당이 많이 좀 주저앉고는 있습니다. 미들이 노리치한테 좀 강한 모습이 있죠. 저는 그래서 이거는 노리치가 잡아낼까 아니면은 아니 노리치가 누가 뜰까 아니면 미들스가 잡아낼까 요 차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214 배당 자체가 상당히 원래 안 좋은 배당이에요. 그래서 배당 책정이 조금 저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승보다는 여기서 이제 무로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해서 이거는 무로 틀은 거니까 현재 뭐 배당 흐름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배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핸디 쪽으로는 보시면은 자 1.5일 쪽 프레는 상당히 좋아요. 저는 노리치가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569번은 이제 헤타페랑 발렌시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배팅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. 이 팀은. 그래서 헤타페가 그래도 발렌시아한테는 어느 정도 잘 비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헤타페랑 발렌시아 둘 중에 똥대 똥이죠. 똥대 된장이죠. 헤타페는 뭐 최근 떠와서 뭐 이번 시즌 10경기 치르고 1승 6무 3패고 이제 발렌시아는 무도 많이 못해요. 1승 3무 6패. 그리고 이제 헤타페가 홈 2점도 있고 양 팀은 만났다 하면은 무승부는 거의 없고 홈팀이 가져간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전 헤타페를 좀 배팅 라인에 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잡는다고 하면 큰 점수로는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. 양팀 화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. 이게 핸승도 나올 수가 있는 게 발렌시아가 실점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한 2점 차도 없지 않아 좀 나올 수도 있다. 근데 양팀 행보를 보면 그래도 행보가 좀 더 맞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언어반은 보고 갈까? 언어반은 571번이었죠. 571번은 배출률이 없는 네, 배당 만들어 놨습니다. 보시면 오바가 2.7이에요. 물어봐라 이거죠. 점수는 많이 안 날 것이다라는 좀 반증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. 자, 그다음에 약국이랑 이제 빌럼이죠. 약국은 네, 올 시즌 다시 나쁘지 않은 행보예요. 저는 그래서 약국 뭐 일반승은 뭐 이변이 없지 않을까 이긴다고 하면 저는 빌런 정도면은 라인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 여기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예 분석에서 지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넣습니다. 근데 몽펠이 올 시즌이 상당히 안 좋아요. 근데 또 몽펠이 툴루즈한테는 또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지금 순위를 보시면 양팀 다 바닥인데 그래도 몽펠이 잡아내지 않을까 보면 역배당도 배당 배출률이 높고 1.9보다는 285가 배당 배출률이 더 높은데 저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뺄까 하다 넣은 거니까 툴루즈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. 현재 뭐 배당 뭐 해외 배당 뭐 흐름은 툴루즈가 조금 더 좋아요.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. 조금 더 좋다. 근데 이거는 충분히 새벽 1시기 때문에 배당은 뒤집힐 수도 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툴루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잡는다고 하면 큰 점수 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뺄까 하다가 그냥 해무 정도 체크해 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랑 니스인데 여기가 무승부가 조금은 있죠. 그래도 저는 올 시즌 니스는 썩 좋지 않습니다. 물을 좀 많이 캐고 있고 이기는 것보다는 무승부, 지금 올 시즌 2승 3무 2패죠.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근데 모나코는 좀 몰린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모나코는 좀 배팅할 때 주의해 주시고 이거는 한 관망 정도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. 자, 이건 핸디는 어려워서 제외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스트랑 낭트인데
스트는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. 큰 움직임은 없고 둘이 뭐 올 시즌 뭐 2승 3무 2패 승점은 동률인데 이제 골득실에서 낭트가 조금 더 앞서서 11위, 12위 나눠 먹고 있는데 이거는 배팅하기 제일 까다로운 리그가 이제 프랑스 리그예요. 여기는 뭐 K리그랑 맞먹을 급으로 나오고 있는 팀이라 이건 솔직히 분석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냥 이건 정배 정도 보도록 하겠고 배당 책정 받은 거 보면 나쁘지 않은 배당을 받았어요. 네. 그리고 핸디 쪽으로는 335, 요거 335는 가볼만 한 배당이에요. 핸무는. 근데 단 지금 요 335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배당은 책정은 좋은데, 현재 기준 몰린 거를 보면 좀 불안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자, 그 다음 이제 아스널하고 리버풀인데, 지금 배당이 아스널 쪽으로 계속 조금씩 빼고 있어요. 근데, 리버풀이 곱게 칠까요? 저는 그 부분이 좀 걸린다고 좀 해야 되나? 네. 일단 아스널도 유로에서 뭐, 도네츠 잡아냈고, 그리고 리버풀은 이제 원정 가서 라이프치를 좀 잡아내고 왔었는데, 약간 좀 체력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. 리버풀은 원정을 다녀오고, 그리고 경기도 다음날 한 거고, 아스날은 전날 했고, 그리고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, 근데 그렇다고 요게 좀 아스날이 잡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괜히 리버풀이 1등이 아니니까. 리버풀이 지금 맨시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아직은 2위인데, 저는 조금 난해하다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이건 배팅할 경기 같진 않아 보입니다. 자, 핸디 쪽으로 보시면 1.47쪽 배출률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프렌 쪽 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니운이랑 프랑크인데, 요것도 고민이 좀 들기는 해요. 전 이게 개인적으로 우니온을 좀 가져가고 싶기는 한데, 프랑크도 만만치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니온이 작년에 죽 썼을 때는 그래도 프랑크가 잡아냈었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니온 행보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홈에서는 뭐 지지 않죠.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용을 가져가는 게 어, 우니온을 가져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프랑크를 가져가는 게 맞을지 좀 고민되는 경기고 배당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싶으면은 우니온 정도는 물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600번은 이제 인테르랑 유벤투스인데 전 여기 무승부로 좀 체크를 해놨어도 근데 개인적으로 사고도 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1차는 문데 여기는 역배도 있어요. 역배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여기가 아니고 여기지. 저는 역배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 근데 핸디는 거꾸로 배출률은 상당히 낮아요. 그리고 핸디무도 낮고 그리고 이고 핸승 쪽이 좀 높긴 한데 이런 배당들이 진짜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강팀끼리 만나잖아요. 좀 고민이 됩니다. 그래서 그래도 일단 현재 뭐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유벤이 그렇게 져주진 않을 것 같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꼬마랑 이제 베티스 경기인데 저는 여기 꼬마 가볼만은 할 거는 같은데 근데 조금 불안해요 개인적으로. 네, 보면 배당값도 좋지는 않고 무승부, V역배 다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꼬마는 벨보 체크를 좀 해놓을 거고 제가 일단 경기는 다 추려놓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합을 좀 어떻게 할지 지금 머릿속 좀 방송하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. 조합 관련해서. 자, 그리고 이제 배출료 보면은 149가 상당히 높은데 저는 요걸 베팅을 한다고 하면 이거 햄무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
오늘 꼬마가 원정이기도 하고, 베티스한테 좀 고전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는다고 해도 한 1점 정도?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핸디무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. 보시면 올해 원탑이죠. 3.5. 이렇게 총 107번이 배출이 됐는데, 자, 그 다음 이제, 하이덴이랑 호펜인데, 여기는 무도 있고 역배도 같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오늘 호펜이 한번 비벼 볼 것 같거든요. 하이덴한테. 저는 그래서 핸디를 한번 볼까요? 핸디를 보면, 자, 핸디 쪽으로는, 자, 프렌 상당히 높죠. 그리고, 어, 언오바가 610번이지. 610번 보면, 자, 기준점은 3.5. 그래서 이게 3.5를 채정을 해놓은 게 무승부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근데 2.70이 더군다나 2.70에 3.5 기준점에 근데 부심 배당 대출은 오바 쪽이 좀 낮다.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무승부를 틀은 겁니다. 무승부로 좀 해놓은 거고 근데 이거는 호펜 역배도 있어요. 우리 역배도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거를 배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. 그리고 이제 프렌 쪽, 네, 볼게요. 자, 그 다음 이제 알크랑 이제 고어헤드인데, 여기는 사고도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면 알크가 최근에 썩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여기 한번 사고도 나지 않을까. 그리고 보니까 배당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520 같은 경우에도 한 방씩 터져요. 근데 보면 또 140 자체가 거의 무적의 정배거든요. 원래는. 그래서 이게 전 양방치라고는 말씀 안 드리니까 이거는 본인들 개개인별 이건 소신껏 베팅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핸디를 보면은 핸디가 240 핸페 쪽 배출률이 조금 좋고 여기 335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. 정배로 줄 거냐 역배로 줄 것이냐 저는 좀 고민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봤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피오랑 로마인데 이거는 분석에서 빼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로마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. 네. 얘 때문에 부러진 게 굉장히 많고 저는 일단 코멘트는 짧게 하고 갈게요. 제가 싫어하는 팀이라 그냥 저는 뭐 할 것 같아요. 뭐. 근데 또 이렇게 무 가면 얘는 또 귀신같이 또 로마가 있거나 항상 하더라고요. 로마는 그래갖고 저랑 사대가 좀 안 맞아요.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거고. 자, 배출률은 보시면은, 네, 프렌 쪽이 좀 좋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경기인데, 저는 파리가, 배당이 높은 이유는, 네, 마르세유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, 배당을 좀 너무 높게 준 부분이 있어서, 이런 거는 한번 물어볼까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물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, 파리는. 왜냐면 배당값이 좀 상당히 높고, 근데 부러뜨리려고 높은 것도 있고, 근데 마르세유 경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배당을 한 2.8대 받은 거는 뭐 적정 배당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떻게 좀 놓고 보면은, 자, 2.9가 배출이 낮아요. 그쵸? 그리고 홈에서, 그 다음에 3.6 무승부도 배출률은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, 이건 정배를 좀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?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, 단 이긴다고 하면, 이거는 큰 점수 차는 좀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핸디무 정도 본 거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소시랑 이제 오사인데, 저는 여기 그냥 소시가 정배를 띄워줄 걸로는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코멘트는 짧게 하고 이거는 정배 볼게요. 네, 총 오늘은 좀 어제보다 경기를 좀 최대한 덜 빼서 어제보다는 네, 좀 더 많은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, 네, 좀 분석은 이렇게 해봤고요. 제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좀 저도 분석하면서 체크를 해놨고, 자, 그리고 보자, 언어가.
제가 언어반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엠폴리 쪽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, 그리고 라치오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리옹이랑 오세르도 배출률은 좋아요. 리옹이 어떻게 팔 거냐? 요 차이인 거고. 자, 근데 노리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 경기 같긴 한데, 이게 제가 분석은 무로 했잖아요. 이건 최종적으로 좀 흐름은 봐야 되는데, 2대2 그림 같지는 않고 2대1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문지 아니면 미들스 승인지 좀 갈팡질팡 했던 거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니오랑 프랑크는, 음, 이렇게 보시면은 언더 배출도 그렇고, 흐름도 나쁘지 않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언더 배팅은 아예 안 해요. 참고해 주시고. 자, 그리고 아까 꼬마는 이제 햄모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는 그래서 요쪽이, 자,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랑 여기, 자, 꼬마 2.09, 그 다음에 여기 PSG, 8이죠. 8이 2.09, 우리 동배당인데, 여기 2.5, 3.5. 그래서 저는 꼬마 한 2대1 정도 보고 있어서 이거를 오바를 좀 보고 있는 거니까, 네,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거는 아직 조합은 안 만들었고, 그냥 어제는 이거 하나 맞았고, 그저께도 하나 맞았는데, 일단은 오늘 것도 한번 조합해서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은 좀 빨리 업로드 해야 되니까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